최근 포천시와 국방부가 육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육군단 해체 후 1년 만인데요.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포천시가 육군단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방향과 전략 수립, 사업 추진 저해 요소 등을 연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감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산불이 나진 않을까? 동분서주와는 산불 진화대원들이 하루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 포천시 육군단 부지 앞에서 주민들이 출근 집회를 진행했었죠. 국방부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지 반환에 관한 실무협의회 개최 의지를 보였는데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실무협상회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포천시가 이달부터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15일 포천시와 국방부의 첫 회의가 잡히면서 집회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어렵게 열린 첫 회의, 진전이 좀 있었을까요? 육군단 해체 그 후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반환 요구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출근 투쟁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가 동의했던 상생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포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진정성 있는 협상을 기대합니다. 포천시가 육군단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포천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향과 전략 수립, 사업 추진상 저해 요소 등을 연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연구 용역은 내년 4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육군단 부지는 지역 경제를 이끌고 인구 유입의 허브 역할을 할 요충지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유치해 민과 군이 상생하는 전국적인 롤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숨지는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교감을 이루면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호 의원입니다. 예, 연탄 난방에 따른 일산화탄소 누출 위험과 관련해서 경보 시스템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일산화탄소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산화탄소가 냄새가 나지 않다 보니까 그 중독에 의해서 그 사망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특히 이제 의정부 관내에는 88가구 정도의 이제 연탄을 사용하시는 그 분들이 계신데 혹여라도 이게 누출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현재 이거 종류가 그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령층인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전지 시스템보다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서 일산탄소가 누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경보음이 울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경보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에 더 효과적인 경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의원님의 주장에 의정부 씨가 좀 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신 받으셨습니까? 이후에 일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보급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말부터 보급이 가능하다는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날이 추워지면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 걱정을 더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 밖에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저소득층,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늘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아울러서 그 희귀 난치병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플러스 그 희귀 난치 환자분들 중에 보행이 어려워서 어떤 병원에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도우미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그 방안들도 함께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겨울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런 난방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폭설이나 눈이 많이 내리면 또 이제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설,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런 제설에 관련된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가을 행락객이 늘고 날씨는 점점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산불이 나진 않을까 동분서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산불 진화대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이 산불 진화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불 진화대와 함께 산불 예방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 가을철 산불 진화대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행여나 산불이 나지 않을까 예방하는 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각 경로당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각을 금지하도라는 홍보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 산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을 곳곳을 다니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송도 마을 전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모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산불 조심을 생활화합시다.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이제 차에서 잠시 내려 산불 조심 홍보 깃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올릴까요? 한 번 더 붙여요. 등산로 입구에 등산객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지금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산행하실 적에는 인화물질이나 불이 나기 쉬운 물질들은 미리 두고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는 초소 감시.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산 정산에 위치한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매일 이 길을 어떻게 올라오세요? 초소에서는 산불을 감시하고 등산객들에게 산불을 예방하는 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망원경으로 마을과 주변의 산을 보며 불길이 올라오는 곳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산불이 났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와 불을 끄는 훈련을 했습니다.
물이 가득 든 15kg짜리 등진 펌프를 메고 호수를 잡아당기면 물이 분사됩니다.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나면 호수가 닿지 않는 곳에 이 등진 펌프를 메고 비탈면을 다니며 불을 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 예방 진화대 인력은 만여 명입니다. 산불이 나면 최일선에서 불을 끄는 소방 진화대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막 행동을 하고 일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산불 조심만 하면 되지 우리한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 해서 그걸 따지고 들어요. 처우 개선과 고령화 등 고충도 있지만 사명감 하나로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일 산불 진화대 체험을 모두 마쳤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연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지역별 균형 배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도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2007년 12만 호에서 2015년 30만 호, 2020년에는 50만 호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